정말 60세가 넘으면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게 불가능할까? 이 질문은 나이 든 사람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늦었다. 이제는 그냥 버티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단언합니다. 진짜 늦는 순간은 도전하기를 포기한 순간이지 나이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젊음이 주는 것은 에너지였지만 나이가 주는 것은 깊이였습니다. 나는 30대의 불꽃보다 60대의 불씨가 더 오래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씨는 경험과 통찰,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의 죄를 밑거름 삼아 다시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길을 잃습니다. 내가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위기를 맞을 때 세상은 늘 나에게 속삭였죠.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끝났는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 여기서 차이는 배움과 신뢰에 있었습니다. 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사람에게서, 심지어 실패에서조차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60이 되었다고, 70이 되었다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단한 몸을 만들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단련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젊은 날보다 나이 들어 더 두려웠습니다. 체력이 줄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실감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더 깊이 있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다는 욕망이 나를 움직였지만 나이 들어서는 해야 한다는 책임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이 책임감은 곧 내 인생을 다시 뜨겁게 하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나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이다. 60 이후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한층 단단해진 뿌리를 가진 나무가 더 큰 그늘을 들이우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나이가 무엇이든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60 이후에도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쌓여 당신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젊은 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인맥, 더 큰 모임.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나는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무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간관계는 밥상과도 같습니다. 많은 반찬이 올라와 있어도 정작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몇 가지 소박한 반찬이라도 진심으로 준비된 것이라면 그 식사는 깊은 만족을 줍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만 화려한 인연은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진정성 있는 한 사람의 말은 내 영혼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내가 기업을 운영하며 겪은 가장 큰 배움 중 하나는 신뢰 없는 관계는 부채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나를 소모시키고 내 진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짐이 될 뿐입니다. 60이 넘은 지금 나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무겁고 시끄러운 관계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다. 과거의 의무감이나 습관에 매여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때 나와 함께 걷던 친구를 떠나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억지로 메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주고받는 삶을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웃음을 배웠습니다. 다시 신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그 질문이 바로 앞으로 남은 내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부와 명예도 중요하지만 60 이후의 진짜 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의 동행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가볍게 합니까? 아니면 무겁게 합니까? 그 대답이 곧 당신이 걸어갈 길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전이라 하면 거대한 산을 오르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6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도전은 크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젊을 때 나는 거침없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체력이 있었고 돌진하면 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쉽게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자신을 속이곤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 나에겐 힘이 없어.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니 나를 멈추게 한 건 나이도 체력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용기를 내려놓은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5분 일찍 일어나기. 늘 가던 식당 대신 낯선 골목의 국밥집에 들어가 보기.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보기.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도전들은 내 하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공개석상에서 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자리였지요.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도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말이 꼬이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쳤을 때 내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작은 성공이 나를 다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사람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성취를 반복할 때 삶의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활력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작게 도전하는 사람은 늘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60 이후의 삶이 빛날 수 있는 비결은 큰 꿈을 꾸되 작은 도전으로 매일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작은 도전을 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 정해보십시오. 그것이 내일의 당신을 바꾸고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되뇌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젊었을 때 그 일을 놓치지 않았다면,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 회한이 오늘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가? 많은 이들이 후회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은 눈을 가리고 마음을 짓누르며 지금의 햇살과 바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공한 이도 실패한 이도 결국 과거에 매여 현재의 기쁨을 놓쳐버렸습니다. 나 역시 사업을 하며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투자, 잘못된 판단, 잘못된 신뢰. 그때마다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는 것을. 60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성숙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회한이 아니라 배움을 꺼내야 할 때입니다. 과거는 당신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오늘을 더욱 단단히 살아가게 하는 토양입니다. 나는 지금도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선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을 온전히 손에 쥐어보십시오. 그 순간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갇힌 사람은 늘 무겁지만 현재를 사는 사람은 언제나 가볍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야말로 나이든 인생을 자유롭게 날게 하는 힘입니다. 나는 늘 새벽을 사랑했습니다. 밤과 낮이 바뀌는 그 경계의 시간. 세상은 아직 고요하고 오직 나만이 깨어있는 듯한 순간. 그때 나는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해야 할 일, 사람들과의 약속, 쏟아지는 문제들. 눈을 뜨자마자 바쁘게 달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내 마음을 늘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60을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은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나는 새벽의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소중히 할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내 마음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종종 창문을 열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때로는 짧게라도 글을 쓰며 내 생각을 다듬었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하루 전체의 무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은 삶의 리듬을 정돈하는 조율사와 같습니다. 무심코 시작하면 하루는 흔들리지만 조용히 성찰하며 시작하면 그날은 한결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성취가 행복을 가져온다고 믿지만 실은 단 5분의 고요한 아침이 마음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날 기업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새벽녘 책상에 앉아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글로 정리하는 순간 내 마음은 차분해졌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은 어떤 위기보다 강하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아침의 습관입니다. 그 5분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건강을 당연한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끼니를 거르고 몸을 혹사시켜도 내가 세운 꿈이 크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60을 넘어서 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모든 성취의 토대이자 정신의 거울이라는 것을.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병을 앓게 됩니다. 육체와 정신은 두 개의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습관 하나에도 마음을 기울입니다. 햇살이 비칠 때 짧은 산책을 하고 깊고 느린 호흡으로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긴장을 풀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내 인생의 균형을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부와 명예, 성취조차도 건강이 무너지면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60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돌보는 태도에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도 지나친 극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신을 맑게 하는 습관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래도록 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평온하고 품위 있게 살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을 귀하게 대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돌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을 쌓는 것을 성공이라 여깁니다. 큰 집, 비싼 차, 값비싼 옷. 젊은 날에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모든 것은 결국 흘러가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 어떤 부동산도 그 어떤 장부의 숫자도 아닙니다. 사람들과 나눈 순간, 함께한 경험, 그리고 마음에 남은 울림입니다. 나는 한때 시골 마을을 여행하며 현지의 노동자와 함께 소박한 밥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리를 내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오늘의 대화와 웃음은 마음에 영원히 남는다. 그 말은 내 삶을 꿰뚫는 화살처럼 깊이 밝혔습니다. 60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모아야 할 것은 더 많은 재산이 아니라 더 많은 기억입니다. 아이와 손주와 함께한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의 산책, 새로운 땅에서 마주한 낯선 풍경. 이 모든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입니다. 나는 자주 이런 충고를 합니다. 집안에 쌓이는 물건보다 마음에 쌓이는 추억을 늘려라. 물건은 언젠가 낡고 버려지지만 추억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고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유를 정리하고 대신 마음을 울리는 경험을 선택하십시오. 여행을 떠나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혹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충분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60 이후의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느낀 것에 있다. 그리고 그 느낌이야말로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라질 물질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경험입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60이 넘어서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은 없어. 남은 건 그냥 흘려보내는 것뿐이야. 그러나 나는 경험으로 압니다. 끝이라고 믿는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의 문턱이라는 것을. 나는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외환 위기, 불황,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파도. 그때마다 주변은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접어야 할 때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60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은 줄고 익숙한 길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작은 두려움을 직면하는 용기를 낼 때 삶은 다시 새로운 색을 띱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70을 앞둔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선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붓을 들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그의 그림은 지역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그리기 시작한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는 것을. 당신이 지금 가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늦었다는 두려움입니까?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움은 삶이 당신을 시험하며 건네는 새로운 초대장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60 이후에도 도전은 가능하다. 도전하는 자만이 미래를 다시 쓰는 자다. 오늘 당신이 직면한 작은 두려움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젊은 나무처럼 새싹을 틔울 것입니다. 60 이후의 삶을 나는 종종 두 번째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경영이 기업과 가정을 세우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 경영은 내 영혼과 시간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나는 젊은 시절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업 계획서, 밤을 지새우는 전략회의, 그리고 실패와 성공이 뒤섞인 전쟁 같은 나날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속에서도 나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 것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였습니다. 60이 넘은 지금 나는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무게가 다릅니다. 오늘을 허투루 쓰면 남은 내일이 더 가벼워지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내 시간을 심을 것인가? 그 답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가치 있는 관계,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 그리고 내 영혼을 단단하게 하는 배움.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면 하루는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돈은 숫자로 남지만 시간은 흔적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흔적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60 이후를 살고 있다면 이제는 남에게 휘둘리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무의미한 만남을 줄이고 마음을 울리는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기회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시간 사용을 바꾸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 애쓰지 말고 책임감을 물려주라. 돈은 순간에 사라지지만 책임감은 평생을 지탱합니다. 젊은 날에 나는 오직 회사를 세우고 키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더 분명히 보았습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자본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것을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당신의 일은 단순한 급여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책임의 흔적이다. 이 책임감을 느낄 때 비로소 사람은 일에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60 이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더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삶은 방향을 잃고 영혼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주 손주들에게 들려줍니다. 성공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은행 통장이 아니라 책임 있게 사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곤하다고, 이제는 자유롭고 싶다고 책임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책임을 다한 뒤에 찾아옵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얻은 자유는 공허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얻은 자유는 단단합니다. 60 이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책임감 있게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삶은 누구보다 깊고 넓게 빛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곧게 세우는 기둥이라는 것을. 오늘 당신은 어떤 책임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책임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언제나 빠른 성과를 원했습니다. 투자를 하면 곧장 이익이 나기를 바랐고 사람을 키우면 즉시 결실을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삼성의 초창기 시절 나는 곡식처럼 사업을 바라보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올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욕심으로 물을 더 준다고 해서 빨리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급함은 뿌리를 상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60 이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처럼 성급하게 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는 긴 안목으로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나는 한 번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의 결실은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야 드러날 것이다. 그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결국 내 말은 옳았습니다. 세월은 언제나 성급한 일을 시험하고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보답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 만족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입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남겨줄 것도 내가 쌓아 올릴 마지막 성취도 단 하루의 성과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신념과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60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꿈은 조급한 열망이 아니라 긴 세월을 바라보는 묵직한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그 답이 분명하다면 지금부터의 모든 선택은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절반쯤을 살고 나면 묻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옳았을까? 남은 길은 어떻게 걸어야 할까? 나는 그 물음 앞에서 언제나 사람 중심을 떠올렸습니다. 기업을 세우고 키우는 동안 수많은 기술과 전략이 필요했지만 결국 회사를 움직인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건물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엮일 때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60 이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 친구, 그리고 이웃, 이들이 있어야만 하루가 풍요로워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성과를 위해 때로는 사람을 소모품처럼 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 삶을 지탱하는 진짜 자산이었다는 것을. 60 이후 우리는 재산보다 사람을 챙겨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손길 하나를 조금 더 진심으로. 그 작은 태도가 관계를 살리고 관계는 다시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삶이야말로 늦은 나이에도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힘이라고. 오늘 당신은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심한 말 한마디로 그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지나친 고집으로 마음의 벽을 세우고 있진 않습니까? 60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이들을 품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길은 풍요로워집니다. 나는 늘 원칙을 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변덕스럽다. 원칙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변덕스럽기 때문에 원칙이 더 필요하다고.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빠른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 규칙을 어겨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 나 역시 수없이 그런 선택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린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길이 멀더라도 원칙을 지킨다. 60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타협이 편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원칙이 곧 품격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돈보다 당신이 어떤 원칙으로 살아왔는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은 돈보다 오래 간다. 신뢰는 건물보다 단단하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내가 수십 년 기업을 경영하며 얻은 피의 결론이었습니다. 60 이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화려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한마디 말에 책임지는 정직함입니다. 이 원칙들이 쌓여 사람들은 우리를 다시 찾게 되고 그 관계가 우리 삶을 지탱해 줍니다. 나는 믿습니다. 원칙을 잃은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나 원칙을 지킨 삶은 늦게 빛나더라도 결국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원칙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그 원칙이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할 기둥이 될 것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늘 성과와 속도를 쫓았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그러나 60이 넘어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진짜 부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성공을 말할 때 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언급합니다. 주식 계좌의 숫자, 집의 크기, 직함의 무게.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가? 나는 수많은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깊은 고독에 잠겨 있었습니다. 반면 소박한 집에 살던 어떤 이는 이웃과 나누는 웃음 속에서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삶의 깊이를 어디에 두었는가였습니다. 60 이후의 시간은 단순히 남은 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으며 그 의미를 곱씹고 가까운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것. 바로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인생을 두텁게, 따뜻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장부와 숫자를 쫓았지만 결국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내가 지켜온 원칙에서 비롯된 내면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60 이후의 부는 계좌에 쌓이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에 새겨진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얼마나 깊습니까? 속도로 달리다 놓쳐버린 것을 이제는 깊이 내려가 되찾을 때입니다. 그 깊이가 쌓일수록 당신의 노년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풍요로 빛날 것입니다. 나는 종종 인생을 긴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은 날에는 바람이 거세도 노를 젓고
파도가 높아도 무모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60을 넘은 지금 나는 압니다. 인생의 항해는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돈과 성취는 한순간의 파도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들어 올릴 수도 있지만 곧 사라지면 다시 깊은 바다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은 언제나 우리를 육지로 이끕니다. 나는 젊은 시절 무수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는가? 라는 단순한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책임, 신뢰, 원칙,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업을 살렸고 내 삶을 지탱했습니다. 60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방향 없이 흘러가는 삶입니다. 목표 없는 하루, 의미 없는 관계, 그것들이야말로 영혼을 서서히 메마르게 합니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든 지금이라도 방향을 정하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매일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라.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마지막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끝까지 나의 원칙을 지켰다. 나는 끝까지 내 사람들을 사랑했다. 나는 끝까지 내 삶을 풍요롭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60은 끝이 아닙니다. 60은 삶의 진짜 의미를 새기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당신은 남은 날들을 어떤 방향으로 항해할 것인가? 그 대답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 당신의 인생은 다시 빛나고 당신의 영혼은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